안녕하세요. 라이프 플러스 피플의 신화입니다. 음식과 인류, 그리고 문화를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으로 풀어내신 이육정 PD님을 모시고 같이 요리를 해보면서 인생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부부터 보시는 분들은 1부를 보시고 네. 요리하는 걸 보시면 훨씬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1부에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면 좋겠고, PD님의 장소에 와서 직접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가지고 요리를 하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요. 오늘은 진짜 무슨 요리할지 이렇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냉장고를 열어봐서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한번 즉석 요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요리는 칼을 사용하지 않는 이거 가위. 가위만 있는데요. 심지어 가위도 아마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 냉장고에 있는 재료 가지고 대충 할 수 있는 요리. 칼 없이 우리가 요리를 하려고 그러면 실은 제일 필요한 게 손질된 야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야채를 손질해 놓으면 그건 물러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냉동, 고추, 양파. 양파도 이렇게 슬라이스로 된 것들이 있어. 그럼 이것만 있으면 진짜 집에서 볶음밥을 해 먹는다, 국수 요리를 해 먹는다 그럴 때 10분도 안 걸려요. 한 조금만. 다 나오네요, 진짜 요즘. 파도 올려놨어요. 파도 올려놨고요. 자, 새우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냉동새우. 자,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국수가 있어야 되겠네. 파스타 면을 씁시다 그냥. 아시아 스타일의 이제 볶음면을 할 건데, 네. 거기에 파스타 면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어울리네요. 오히려 더 좋아요. 이게 요리는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 그냥 있는 재료 그냥 쓰면 돼요. 다 뒤져보면 결국 나오거든. 안 되면 라면 가져가면 되고. 그래도 PD님 이 중에서 빠지면 안 된다. 일단 이거 있어요. 이거 있지. 그쵸, 면 요리 이것만 있고 이거는 하나씩 사놔. 냉동 새우는 진짜 없으면 이렇게만 해도 돼요. 파. 이렇게 생겨요. 물론 여기다 간장이랑 이런 건 넣어야 되겠지. 소스류. 아니면 이렇게 조합해도 돼요. 가볼까요, 한번? 좋아요. 이거 챙겨봐요. 이걸 가지고. 자, 오늘 이제 우선은 채소가 아주 많이 들어가죠. 양파도 벌써 다 슬라이스로 썰어져 있고, 이 피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어요. 대파. 파도. 실은 이거 조합만 하면 돼요. 좀 요리해서 재료를 세척을 하고, 그걸 다듬는 과정은 실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힘들어요. 그리고 폼이 안 나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 게 이미 이렇게 돼서 나오는 재료들이 있다. 자, 그리고 우선은 이제 물을 먼저 끓여야 되겠죠. 제가 요리학교 다닐 때, 고등부로 다닐 때 딱 수업 시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물을 엄청 큰 냄비에다가 끓여요. 나 그때 인생의 교훈 하나 얻었잖아. 뭐예요? 냄비 한 이만해요. 엄청 커요. 그 물을 언제 다 끓을까? 근데 어느 순간 다 증발해버려. 없어져 버려. 다 끓어서. 인생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 안에 이 열정이 있잖아. 정말 막 불불 끓을 때가 있어. 그때 요리를 딱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어느 나라 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글쎄요. 타일랜드라고 해야 되나? 아시안 누들이야. 근데 요리에서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언어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지. 근데 요리에서 예를 들면 비슷한 재료를 써. 근데 이것이 아시아 요리인지 또는 타이 요리인지 한국 요리인지 일본 요리인지 또는 서양 요리인지 구분하는 거가 뭘 것 같아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거. 차이를 만드는 거? 재료? 소스. 어떤 소스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베트남 요리도 되고 타이 요리도 되고 중국 요리도 되고 한국 요리도 돼요. 오늘 준비한 소스는 우선 굴소스가 있고요. 이 간장은 뭐 여러 가지 간장 쓰지, 저는 이제 그 대게 간장을 쓸게요. 대게 간장이 대게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칠맛이 더 나고, 그 다음에 이 들기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깨도 있고, 고춧가루도 매운맛 조금 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소금, 후추가 있고, 이거는 마늘 분말이에요. 마늘 분말. 이것도 의외로 굉장히 쓸모 있어요. 그래요? 마늘이 없어, 마침. 근데 해먹고는 싶어. 그러면 이것만 넣어도 어느 정도 맛은 내요. 자, 우리가 이제 물을 끓여서 여기에다가 뭘 넣을 거냐? 소금.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사용할 면이 뭐예요? 파스타.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진짜 파스타는 집집마다 다르고 동네마다 달라. 실은 이름도 다 달라. 우리가 보통 즐겨 먹는 파스타는 뭐예요? 스파게티. 그렇지, 스파게티지.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그리고 스파게티면은 몇 분 끓이면 최고 좋냐? 뭘까요? 던져보기? 아니, 봉투에 써 있어요.
어. 네. 파스타는 면을 끓일 때 소금을 넣는 게 이제 좀 다르죠. 다른 국수 끓일 때 소금 넣으면 너무 짜서 못 먹지만 파스타는 실은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소금을 생각보다 많이 넣으시네요. 그 짠맛이 나야 돼, 물에서. 그래야지 면이 왜 이렇게 싱거워, 그런 일이 없죠.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드셔보셨잖아요. 드셔보신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이 물론 당연히 제일 맛있지. 한식. 제일 맛있는 건 우리나라 음식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한국인이어서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요즘 이제 한식이 정말 세계적으로 지금 완전히 뜨고 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베를린에 갔을 때도 간판도 한국 간판이야. 그 정도로 한식이 인기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가 한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나물이에요. 나물. 나물. 저는 앞으로 세계인이 나물의 가치를 아는 순간이 금방 올 거다. 채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러면서 나물은 굉장히 오래전에 준비된 어떻게 보면 대안이지. 네, 그래서 지구도 살리고 우리 몸도 살릴 수 있는 좋은 요리법이 바로 한식의 나물이다. 아, 역시 한식이 짱이네요. 한식 짱이에요. 피디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네.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새로운 생각을 하고 싶으면 새로운 음식을 먹어라. 아하. 이런 말을 또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좀 새로운 장르나 새로운 가수의 음악 잘 안 듣게 되는 순간이 맞아요. 있죠. 사람이 30 몇 살부터는 지금까지 들어본 음악만 듣는데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먹던 것만 먹게 돼요. 그게 편하고 그 맛은 내가 이해하고 있고 실은 그 맛을 먹었을 때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 것 같은데 이탈리아 가서 아마 파스타 드셔보신 분들은 기대 엄청 하고 먹지. 근데 딱 먹고 왜 이렇게 짜? 맛이 왜 이래? 우리나라 파스타는 막 새우도 들어가고 막 랍스터 들어가고 막 근데 걔네는 그냥 면만 어떤 딱 있어. 아 이게 뭐지? 그거다 먹으면 엄청 짜. 야 이탈리아 파스타 야 엉터리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편견을 버려야 돼. 편견을 버리고 먹어보는 거야. 진짜 오리지널 파스타는 이런 맛이구나. 그리고 그거 자체의 맛을 한번 음미를 해보잖아요. 맛있어요. 맛있고 진짜 한국 와서 그리워져요. 그 맛이. 누들로드의 한 에피소드가 그거예요. 파스타의 기원에 대한 거였지. 파스타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탈리아 남부에서부터. 왜 남부예요? 이탈리아 남부 그 중에서도 시칠리아. 제일 밑에 있는 유럽에서 제일 큰 섬. 왜냐? 기록상으로 봐도 시칠리아에서 처음 파스타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항해했을 때 배에 실은 식량에 네. 리스트에 이 파스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벌써 그때 먹기 시작했다는 거구나. 근데 그 면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였냐? 바로 시칠리아를 지배했던 이슬람인들이었어요. 그때 이슬람 제국이 시칠리아를 한 3세기 정도 네. 이제 지배를 했거든요. 네. 그때 파스타가 전해졌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죠. 근데 원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앙아시아나 중국에서부터 이슬람 세력을 통해서 시칠리아의 면이라고 하는 게 전해지고 거기서 났던 그 두연밀이라고 하는 노란 밀을 가지고 만들었던 국수가 바로 파스타였던 거죠. 자, 그럼 얘를 넣고 한 번에. 한 번에 안 됐어요, 근데. 정말 피디님 다큐멘터리 나오는 한 장면처럼 정말 현지 음식도 먹어보고 그러고 싶지만 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는 창구도 없고 언어의 장벽도 있고 현지를 느낄 수 있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팁이 있을지. 저는 인생을 살면서 네. 아까 그 말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삶이다.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제일 좋은 길 중에 하나가 여행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행을 통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보다 이 나라에서 사는 게 나한테 맞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행을 할 때 저는 두 가지의 아주 극단적인 여행의 어떤 패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한국인이라는 우리 이 정체성에 갇혀서 몸은 여행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별로 변하지 않아. 한국 사람들끼리 가는 그룹 여행. 가서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현지인과 만나는 거는 공항 카운터 아니면 식당밖에 없어요. 또는 호텔 로비밖에 없어요. 현지인이랑은 아예 대화할 기회도 없고 하지도 않아. 심지어는 혼자 가도 혼자만 있다 와. 혼자 인스타그램 아니면 막 혼자 셀카만 찍다 와. 그런 여행도 나는 진정한 여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남들이 뭐 와 거기 진짜 경치 너무 멋있어 막 거기 막 이런데 아니어도 돼요. 유명하지 않은 도시 또는 유명하지 않은 나라에 갔어도요. 거기서 현지인 친구를 한 명이라도 사귀면 그 여행이 훨씬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맞아. 정말 거기서 현지인들이 먹는 식당에 가서 그 친구랑 같이 앉아서 그 친구가 소개해주는 막 음식도 먹고 유럽에 가면 성당들이 많잖아. 네. 교회들이 많잖아. 네. 그 유명한 성당에 꼭 가야 되냐는 거지. 거기 가서 나 여기 갔다 왔다는 거밖에 없어요. 모토로 그래요. 실은 성당 사이즈만 좀 작지 많아요 아주. 아. 그런데 가서 정말 조용히 사람들 기도하는 것도 옆에서 같이 참여하고 보고 또 혼자서 이렇게 명상도 하고 거기에 있는 그 작품들도 보고 그러면 그게 훨씬 마음에 남아요. 아. 근데 거기에 친구까지 있어봐. 여행의 목적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예. 그리고 영어를 너무너무 잘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 나라 어를 말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영어만 대충 하면 거기서 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랑 되게 소통하는 게 더 편해요. 영어권에 가면 괜히 맞아요. 내가 영어 못하는 것 같고 막 그러죠. 근데 어차피 다 서로 영어가 외국어인 나라 가면 편해. 그냥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되고 요즘은 그 앱이 다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요즘은 한국에 관심들이 많거든. 친구 되기가 너무 좋아진 거지. 옛날에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별로 관심을 안 보이면 솔직히 좀 맞아. 아주 내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친구 사귀기 어렵잖아. 요즘은 그냥 자기들이 와서 야 너 한국에서 왔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왔어. 내 이름 신화야. 나 유튜브에서 못 봤냐?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 케이팝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친구 되기가 너무 쉽지.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면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된 것 같아요. 네. 이 소간이 약간 덜 익은 느낌이 좋아요. 나야 맞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시안 누들이기 때문에 네. 이거보다 조금 더 익혀도 돼요. 우리가 여기서 또 볶을 때문에 네. 다 익힐 필요는 없지.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익히고. 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물을 버리고. 자, 오일을 많이 넣고. 원래 오일이 많이 들어가면 웬만하면 맛있어요. 자, 이제 채소는 이 마늘을 그냥 통마늘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칼을 안 쓰겠어요. 네. 칼을 쓰면 실은 더 이제 편마늘로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쭉 밀어봐요. 인서트. 네. 자, 푸드멘터리 노하우예요. 양파도 마저 넣습니다.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요. 좋아요. 자, 중요한 건 또 소금을 좀 넣어야죠. 소금을 이 숟갈에 좀 넣어. 오케이. 좀 넣어주고요. 버섯을 넣어줍시다. 손으로 이렇게 깨도 돼. 손으로 깨서. 왜냐면 오늘 칼을 알 수 있잖아. 우리가 까먹었어요. 새우를 넣었지. 여기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새우가 들어갑니다. 새우도 이렇게 해서 주세요. 자, 몇 개나 자, 넣으세요. 네. 자, 다 넣어요. 다 넣어요? 다 넣어요. 좋아요. 손을 먼저 할게요. 이거. 자, 여기다가 요걸 조금 넣어주면 맛있겠다. 생강. 생강은 정말 조금 넣어야 돼요. 근데 생강 들어가니까 향이 확 그렇죠? 아시아 누들 요리의 향이 확 나네요, 진짜. 자, 그 다음에 그 간장은 되게 넣고요. 거의 반 스푼 정도만. 많이 넣고 회복이 안 되죠.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면서. 넣고. 이게 요리를 맞아요. 처음 할 때 우리가 버리는 실수가 뭐예요? 너무 많이 넣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회복이 안 되죠. 자, 여기다가 아까 요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마늘 분말. 아까 통마늘 넣었지만 마늘 분말이 또 들어가야지. 자, 오씨 많이 넣었다. 자, 많이 넣어도 돼요. 마늘은 많이 넣어도. 마늘 많이 넣어도 되고요. 근데 진짜 나이프 없이 그냥 재료 손질하는 과정 없이 하니까 되게 너무 간단하죠? 간단하고 재미있어요, 일단. 그것도 한 정도. 이 소스가 실은 굉장히 짜요.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네. 주는 진짜 조금. 주는 조금만 한 넣고. 꼬집.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린 파스타면을. 냄새가 배서 너무 맛있겠는데요? 피디님 자주 해드세요? 진짜 이 그럼. 요리를? 이거는 해먹기 좋죠. 진짜 요리를 자주 해드실 것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요리 있으세요?
요즘 얘가 찐이다. 녹두전에 또 빠졌어요. 아, 아까 위에 반죽 있었던 네. 그죠? 제가 녹두전을 좋아해가지고 녹두전을 또 이렇게 만들어놔. 우리 집에 이제 이북 출신이어가지고 가족이. 아, 그래서 이북에서 녹두전을 많이 해놓는데 네. 또 우리 집 스타일이 이게 걸쭉한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두툼하고 이렇게 퍽퍽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근데 그 안에 돼지고기랑 김치랑 숙주 이런 거 넣고서 10년 났어. 와 너무 맛있어요. 자 파를 넣는데 파를. 넣고요. 네. 싱거울 수가 있죠. 고춧가루 살짝. 그다음에 후추를 또 내지. 네, 피디님 지금 요리하시는 것 봐도 그렇고 음. 되게 재미있게 하시거든요. 신나게 하시고 오늘 대화를 해보니까 피디님은 진짜 재미라는 게 인생의 큰 키워드이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앞으로는 피디님이 어떤 재미를 찾아가실 예정이신지 돈 버는 재미를 좀 찾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희망사. 다른 재미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돈 버는 재미를 아직 못 느껴봤어요. 그러려면 이제 금융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특히 그러면서. 보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간을 한번 보고. 어떠세요? 야, 여기다가 저희가 알아? 요리 잘한다는 얘기를 아주 쉽게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릇을 좋은 걸 쓴대요. 그럼 웬만한 요리도 다 멋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릇을 쓸 때 무조건 큰 그릇을 써야 돼요. 아니면 작은 그릇이면 조금만 담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만 담을게요. 많이 담으면 아무리 좋은 요리도 맛이 없어 보여요. 자, 버섯. 제가 진행했던 요리가 유튜브에 좀 남아있어요. 제목이 요리일루 키친. 그 모험이었어요. 이었죠.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서 요리 학교도 나왔으니까 야 너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더 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다 그러고 녹화 날이 온 거야. 아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걱정이 되냐, 연출일 때는 핑계댈 게 많았거든. 와 저 출연자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잘 안 됐다, MC를 잘못 구한 거 같네. 이거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긴장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다 하더라고요. 자 됐습니다. 짜잔. 맛있겠다. 자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보나페티. 아, 피디 어떤 맛일지 약간 상상이 나도 상상이 안 나. 안 가요. 저 솔직히 맛없어? 만드시는 거 보면서 맛있겠지? 어, 맛있습니다. 대충대충 숭덩숭덩 하시는데 진짜 맛있어요. 칼도 안 쓰고 음. 순식간에. 요리의 재미는 이거 혼자 하면 그건 월드컵 축구 혼자 볼 때랑 여럿이 볼 때랑 그 차이랑 똑같아요. 요리는 특히 누구를 대접했을 때 기쁨이 훨씬 커요. 맞아요. 역시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같이 먹으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친해진 것 같아요. 그게 요리의 힘인가 보다. 그죠? 집에서 꼭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이육정 PD님 모시고 요리를 통해서 보는 인생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PD님 오늘 소감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웨이브 좀 열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제가 한 다큐 다 있고 푸드 크로니까 티빙 다큐멘터리가 실은 예전만큼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드라마나 예능 같은 게 너무 많아졌고 맞아요. 좋은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면 정말 책 몇 권 읽는 것 같은 또 그런 경험을 할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가 뭔지 좀 생각해 보면 고민할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손에 핸드폰이 있고 그 다음에 떨어뜨려도 되는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거 주술려다가 핸드폰 떨어질 때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손에 뭐가 많거든. 꼭 쥐고 있어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PD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